옛날 옛적 날고 긴다는 도둑이 하나 살았습니다. 이 도둑은 자신이 그냥 도둑이 아니라 스스로 의적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자였지요. 어떤 험하고 방비가 잘 된 곳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출몰하여 도적질해 온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한다 하여 스스로가 자부하기를 슬기롭고 용맹한 의적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밤에 출몰할 곳을 물색하다 어느 벼슬아치 대가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잔치가 열렸으니 들어온 물건도 가득할 것이고 잔치가 큰 잔치이니 먹고 떠들고 요란법석하지 않겠나. 이런 날 이런 곳이 딱이라고 생각했지요. 대같이 파인들도 낮에 얼마나 피곤했겠나. 다들 잠들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많아도 지키는 자가 있겠는가. 설령 있어도 같은 일꾼으로 할 게 아니겠나. 이런 소란이 더 호재일세. 허허허. 하며 한탕 크게 털어볼 생각에 큰 웃음이 납니다. 과연 그는 그 집에 누구 눈에도 띄지 않게 들어가죠. 안방까지 들어가는데도 어렵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흡족하게 털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큰 잔치가 흔치 않으니 이날이 아니면 또 언제 털어보겠나 싶었죠. 자신은 역시 천하의 도둑임이 틀림없다고 우쭐우쭐합니다. 묵직하구나. 과연 나는 머리가 좋아, 용감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인데도 이 도둑의 자만한 표정은 보이는 듯합니다. 꽤 무거운 걸. 한탕 진탕 털어 막 나가려는데 무언가 말할 수 없이 뜨거운 것이 날아와 종아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니 그것은 불덩이같이 뜨거운 인두였습니다. 화로에 꽂혀 밤새 달구어진 뜨거운 인두가 도둑의 종아리로 날아와서는 바지 저고리를 뚫어버렸습니다. 말로 하자면 지진 것이냐, 태운 것이냐, 녹인 것이냐. 말이니까 이렇게 길지 그것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했거늘 이 밤중 누가 잠을 깨서는 어느새 인두를 화로에서 뽑아 그것도 그리 정확하게 종아리 맨살을 겨누어서 던져 살갗을 태우고 뼈를 망가뜨렸단 말입니까. 결국 도둑은 뜨거움과 아픔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털어가던 옷이며 폐물을 다 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추태라니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스스로를 의로운 큰 도적이라 했거늘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도둑은 도망가면서 훗날 이 집구석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인두를 던져 내 살을 망쳐놓은 놈이든 년이든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만 생각하면 도둑은 이를 부두득 갈았지요. 인두에 지진 상처가 깊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으니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도둑을 간밤에 인두로 쫓아냈다고 자랑스러이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놈의 원수 같은 인간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누군지 이 도둑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간밤에 남의 집을 털던 도둑질한 자가 도리어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다니요. 그렇게 자신의 원수는 며칠이 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말도 없고 그런 낌새도 전혀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실로 이상한 일이긴 했습니다. 간밤에 잔치가 끝난 데가 집에서 도둑을 잡아오라.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야단법석은 아니라도 소곤소곤이라도 있을 것인데 평소와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들락거리고 담소를 하였습니다. 도둑은 궁금해 속이 터졌지요. 도대체 인두를 날린 그 악당이 누구냐 말입니까? 이럴수록 인두에 대인 종아리는 더 아파왔습니다. 그 뜨거운 인두가 바지 저고리를 뚫고 이내 버선 속으로 떨어져서 무지무지하게 다리 고생을 했으니 자신의 잘못을 알기도 전에 더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었죠. 결국 인두 악당을 찾지 못하고 내 평생 그 인두 주인을 못 찾다니. 하며 한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 그날 이후로 도둑은 도둑질을 그만두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원수라 여겼지만 잘 따져보면 도둑질을 하고도 잡혀가지 않았으니 누군가가 자신에게 기회를 준 거 아니었을까요?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알면 못된 허물을 고쳐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인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개과천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남의 것 귀한 줄 모르고 남의 것이나 훔치며 사는 자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잡혀야 마땅하겠지요. 그리고 호된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뉘우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드디어 이 도둑은 잡혔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하겠지요. 이 도둑도 이제는 늙었습니다. 혈기 있을 때나 의로운 도적이니 슬기롭고 용맹하다 하지. 세월에 장사 없다고 늙고 늙어서는 평범한 도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집 안방을 뒤지다 관아에 잡혀왔지요. 그 관아 대장이 그 도둑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내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지난날 내가 지은 죄는 너무 막중하다. 남의 재산 귀한 줄 모르고 날뛰며 이날까지 도둑질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다. 그리하여 사형을 내리는 바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한때 스스로 의로운 도둑이라 자신하고 살아서인지 원도 한도 없이 그저 죗값을 겸허히 받겠다며 말합니다. 예, 저는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살아생전 꼭 만나고 싶은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수를 못 죽여서 죽는 것이 억울할 뿐입니다. 그 원수는 어느 면에서 존경스럽기도 했는데 죽기 전에 그 원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 원수, 존경할 만한 너의 원수가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 어디 사느냐? 듣고 보니 이 대장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에 한이라도 없게 해주려고 물었죠. 그런데 모른다 합니다. 그저 어두운 밤에 인두를 던진 자인 것만 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사연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대장도 실로 흥미가 있지 뭐겠습니까? 그날 저녁 이 대장은 낮에 있었던 도둑의 말을 어머니에게 들려주며 참 별일도 다 있다고 하였더니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니가 특별히 내일 그 도둑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한 사람을 뵙겠다니 참 난감하지만 어머니의 청의를 할 수 없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도둑을 보고 말합니다. 도둑아, 나를 보아라. 내가 평생 찾던 원수가 바로 나다. 그 인두를 던진 너의 존경스러운 원수니라. 합니다. 세상에 그 대가 집은 대장의 집이었고 도둑이 털었던 방은 어머니의 안방이었던 것입니다. 도둑을 보고 다시 말합니다. 나는 그때 원래 내 눈을 겨누어 던지려고 하다가 불쌍해서 다리에 던진 것인데 이제와 후회스럽구나. 차라리 그때 그 자리에서 잡히고 벌을 받았다면 이런 죽을 죄를 계속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다. 자신이 도둑을 보내준 인심이 결국 도둑을 죽게 하였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는 그때 네가 짐을 싸들고 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내 동작이 둔할 때 정확하게 달군 인두를 던진 것이다. 너를 도망가게 한 것이다. 도둑은 쫓는 법이지 잡는 법이 아니라 했다 하여 그렇게 했는데 말이다. 나는 감쪽같이 내가 버리고 간 옷이며 폐물을 제자리에 두고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원래 그대로인데 무슨 말로 소란을 피우겠느냐. 괜히 소문을 퍼뜨려 너의 표적이 되어서 해를 입기가 싫었다. 그리고 도둑이 얼마간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한 것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인 대장한테 말합니다. 자, 대장, 늙은 저 도둑을 죽여서 무엇하여? 살려서 북골의 군사로 쓰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음을 보이구려. 참, 형상이 보이지 않는 묘한 이야기는 조선 때 이완 대장의 어머니 이야기로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원수를 존경하는 도둑이나 알면서 눈 감아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